자, 맨 먼저 뭐가 나와 있어? 해수의 성질이라고 염분 먼저 나와요. 그래. 자, 잘 봐. 해수의 성질은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네, 뭐를 배울 거냐면, 크게 염분하고 수온을 배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염분하고 수온은 해수에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밀도를 변화시켜요. 밀도에 영향을 줘.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는 해수의 성질하면은 염분, 수온, 밀도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 음, 중에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까지 배운다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염분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염분. 자, 첫 번째 염분의 정의예요. 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단위로는 자, 요렇게 써서 이거를 퍼밀이라고도 읽어요. 자, 네. 요거는 천분율이라고 불러. 천분율. 천분율은 자, 백분율은 100g 중에 얼마냐 이런 얘기고 천분율은 1000g 중에 얼마냐 이런 거거든. 네. 그리고 PSU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실용연분 단위라고 불러. 자, 두 음, 개의 단위는 똑같다. 1000g 똑같아요? 속에 얼마 몇 g이 있느냐 이게 연분이에요. 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해수 속에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우선 염분은 염류라고 해서 염류의 총합이라 그랬으니까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류는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네. 자 요런 순서대로 들어있어. 근데 염화나트륨이 짠맛을 나타내고요. 네. 요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료야. 자, 염료에는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있고 두 번째 원소가 있어. 원소. 해수 속에 원소는 제일 많은 게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황, 그 다음 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있거든. 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여기서 Cl과 황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물에 녹아들게 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된 물질이야. 음, 자, 이렇게 공급된 것이 Cl과 S고요. 두 번째. 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죠. 네. 자, 지각의 물질이 비에 녹아 강물이나 이런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진 거야. 그 다음에 또 대기 성분이 네.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음, 녹아들기도 한다. 알겠죠? 네. 그래. 이게 바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염분은 바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료의 비는 거의 일정해요.
자,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 성립하는 이유는 뭘까? 음, 해수는 그 양이, 끊임없이 어때? 순환하죠? 네, 끊임없이 서로 섞이면서 순환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뭔지 또 한번 살펴보자. 자, ABCD에서 바닷물을 퍼왔어요. 1kg씩을. 그랬더니 염분이 A에선 25 퍼밀, 30, 35, 40이라고 해볼까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라고 하는 물질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 이렇게 빈칸으로 빈칸이야. 근데 요거 하나만 20g이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ABC에서는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면 A는 양, 얼마야? A는, 잠깐만요. 12.5g? 맞아요. 12.5야. 절반이네. 얘는 15, 얘는 17.5. 그래, 그게 염분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40 중에 20이면 절반. 그 다음에 나를 보자. 나를 봤더니 이게 다 비어있어,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비어있고 얘는 2.5g이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야지. 네, B는 얼마? 3g, 그렇지, 3. C는? 3.5g, D는? 4g. 예,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이야. 그런데 육상 호수에 있는 염분이 있을 수 있거든? 네, 자, 이거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순환 안 해서요. 그렇지. 순환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순환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잘 나오느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 거기에는 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증발량과 강수량.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 증발은 잘 되는데 강수량, 비는 잘 안 와.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염분이 높아져. 더 짠바다라는 얘기야. 염분이 높다. 맞아요. 자, 이게 반대로 되면. 반대로 되면 염분이 낮아져. 그렇지. 염분이 낮아지지.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거를 또 배워봐야 돼.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자, 굉장히 중요해요. 2월이 계절이 언제냐? 겨울이죠? 네, 8월은, 여름이요. 여름이죠? 자, 2월과 8월 중 염분이 언제가 높을까? 2월? 왜? 물이 적어서. 뭐라고? 아니, 물이 어니까 들지 야, 않나요? 지금 우리 염분의 결정 요인 중에, 자, 주아야, 제목을 봐. 증발량이 8월이 높으니까 염분이 높죠. 여름이. 여름이 커요? 네. 응? 아니요. 2월이 그 강수량이 적으니까 2월이 크죠. 2월이 크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강수량이 적어. 즉, 8월 강수, 우리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네. 비가 온다. 우리는 이거를 여름 강수라고 하거든. 네. 여름철에 장마가 있지, 장마. 네. 장마 한 달 동안에 있지. 1년 동안 내릴 비의 50%가 내려, 우리나라는. 어, 봐봐,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장마 동안에 내린다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엄청,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해, 서해, 남해, 동해 상관할 거 없이 겨울 연분이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0도 적도예요. 여기는 플러스 90도 북극, 마이너스 90도 남극인데, 네. 자,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대체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이게 뭐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주아 여기 봐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라 그랬는데, 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말은 뭐가 큰 거니? 신발장님. 그렇지, 증발량이 큰 거잖아. 그러면 증발량이 큰 데서는 염분도 높아야 되겠지. 네. 염분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져요. 이게 염분에 대한 그래프야. 음, 아, 그러면 염분은 중위도에서 굉장히 높다. 저 그림을 보면 맞니? 네. 중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증발은 잘 되는데 강수량 비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알겠지? 네. 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자, 육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하천수, 담수 다 같은 말이다. 육수의 유입 여부예요. 자, 육수의 유입 여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육지의 물이 육수가 유입되는 바다는 염분이 어떨까요? 연봉이 낮아요. 염분이 낮겠지. 그래, 맞아. 염분이 낮아. 그래서 연안보다 배양의 중심이 염분이 어떨까? 연어보다 태양 중심 연분이 높아요. 높아요. 그렇지, 높아. 왜 높냐면은 연안이라고 하는 건 육지와 만나는 곳이거든. 그러면 네. 육지와 만나면 어때? 육지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먼 바다, 육지에서 실제로 먼 바다, 대양의 중심에서는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나겠지. 네. 자,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서해와 동해를 주로 비교하거든. 네.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어디가 높겠니? 동해요. 동해가 왜 높아? 어, 서해는 이제 갯벌이라 가지고 육수 같은 거 뭐라고? 있는 서해는 뭐? 갯벌이라고 해야 되나? 갯벌? 뭔 있다고 서해가 갯벌이라 그래. 지금 선생님이 제목을 보세요. 주아야. 우리 두 번째가 하천수 유입 여부잖아. 네.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는 하천수 유입이 서쪽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천.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잖아. 동해로 흐르는 강은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전체 다 합쳐도 2개 정도 있을걸? 음, 즉 서해로 흐른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이에요.
동고서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지형이야. 그러면 비가 왔다고 해봐. 대체로 강은 전부 서쪽으로 흐르겠죠? 네, 그래, 이런 지형 때문이란 말이야. 이해돼, 음, 안 돼? 돼요. 음. 이게 바로, 자, 육수의 유입 여부에 대해서 해수의 연도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해수가 얼고 있느냐, 바다가 어느 바다냐, 또는 빙하가 녹는 바다냐. 그래서 빙하의 해빙과 해수의 결빙 여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빙하의 해빙시. 자, 빙하가 녹는 거예요. 연물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낮아진다,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가 어는 거, 해수의 결빙시. 빙하는 어떻게 돼? 연분은 어떻게 돼? 맞아요. 연분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다 된 거야. 이게 연분의 결정요인 해가지고 연분까지 해수의 성질 중에 연분을 배운 거예요. 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이제 용종기체 나오죠? 네, 그걸 한번 배워볼까요? 용종기체는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용존기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용존 산소량은 해수에 녹아있는 뭐니? 요한은 성수랑? 녹아있는 산소량이죠? 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대기로부터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요. 용존 이산화탄소량 이산화탄소. 자,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자 여기에서는 있지? 잘 봐. 자, 그래프만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는 수심, 여기는 산소량, 용존 산소량, 여기는 이산화탄소량이에요. 네, 근데 산소량은 있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됐다가 쭉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하거든. 네, 자, 여기가 1000m 정도야. 자, 그랬을 때, 자, 주아야, 여기서는 뭐만 네, 알면 되냐면, 자, 1번이야. 1번은 표층에서 제일 높은 거. 2번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거. 3번은 다시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소량이 증가하죠. 네, 자, 근데 이 위에 숫자를 잘 봐. 이 숫자는 5, 4, 3, 2, 1 이렇게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네. 여기에서는 이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 그래프만 해석하면 돼. 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거기가 얼마냐면 44. 자 여기가 44, 46, 48, 뭐 50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랬을 네, 때 요게 용존 산소량 그래프 요게 용존 이산화탄소량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는, 자, 좋아요. 저기서는 1번, 2번, 3번, 1번, 2번에 이유만 알면 돼, 여기서. 그럼 그냥 끝나버려. 자, 그러면 그걸 설명할 거야. 잘 봐. 용존 산소량은 네.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량인데, 자, 첫 번째. 표층에서 제일 많은 이유,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음, 뭘까요? 과학성? 뭐겠니? 생각해봐. 음, 산소가 그냥 직접 들어가서. 뭐라고? 다시. 산소가 그냥 직접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 맞아. 공기하고 접해있죠? 네. 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건? 음, 플라스틱? 플랑크톤 맞아요. 광합성 생물에 광합성에 의해서 공급되고 네,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공급이 되고요. 네. 자, 공기와의 접촉으로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음, 그 두 가지를 다 맞췄네? 그래, 지금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거봐, 좋아, 잘하는데, 자꾸 생각하려고 해야지, 그치? 네. 그러면 두 번째, 깊어질수록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는 이유, 이제 기가 깊어질수록 플라크톤이 오잖아서. 그건 아닌데. 플랑크톤이 없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되죠. 표층에서 플랑크톤이 가장 많아서 표층에서 광합성을 해. 아, 플랑크톤이 없어서 광합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산소량이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바다 뭔가 밑에 생물, 사용하잖아. 그게 뭐야? 바다 해양 밑에, 생물이 사용을 해요. 해양생물, 생물의 호흡에 의해 사용되잖아. 네, 숨 쉬어야 되잖아. 물고기들 숨 쉬어야지. 숨 안 쉬면 죽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해양 생물의 사체가 뭐야? 죽은 시체들이에요. 자, 사체 분해 시, 자, 산소가 소모가 돼요. 자, 분해자죠. 이런 해양 생물에서도 이 생물들이 죽으면은 먹이 막 뭐 죽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분해되고 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이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어질수록 다시 증가하죠. 네, 왜 그, 증가해? 이제 생물이 거기서 많이 안 사니까 바뀌신 거예요. 안 사니까 증가해요? 이제 거기서 많이 안 사니까 이제 호흡 야, 이제 그럼 안 산소량이, 사니까 아까처럼 봐봐. 안 살면은 부족한 채로 그냥 적어진 채로 유지가 돼야지. 네, 좀 덜 살아요. 덜. 뭔가가 공급해 주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막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 자, 꼭 기억해. 양 그게 표층에서 있지? 네, 꼭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뒤쪽에서도 해수의 순환에서도 잘 나와. 양극 표층에서 네, 자, 산소를 풍부하게 녹인 해수가 네.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풍부한 산소를 공급을 해요.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자, 남극이나 북극에선 춥지? 네, 온도가 낮아서 추워요. 이 추운 해수에는 산소가 굉장히 더 잘 녹아. 차가울수록. 음, 그런 다음에
차가우니까 이 찬물이 가라앉아. 아, 가라앉을 때 산소를 가지고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게 되지. 자, 그 이유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 1번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 그래서 생물들이 호흡해서요. 뭐라고요? 생물들이 호흡해서요. 생물들이 뭐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소모하면은 에이, 과학성. 그렇지. 광합성 할 때 소모가 되죠. 자, 표층에서 광합성 시 CO2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음, 이제 그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증가해서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제 좀 뭐랄지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용해도 커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 정확했어. 자, 온도가 낮고 압력이 커지죠. 네, CO2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커지므로. 그래서 많이 녹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있지. 자,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CO2가 물에 녹은 CO3E-나 HCO3-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네, 이온 상태로 존재. 자, 그러면 좋아요. 네, 또 끝났어. 어? 용존 기체 끝났어. 별거 없지? 그 밀도까지 나오잖아요. 밀도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해수의 수온이 나오잖아.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33페이지에 보면 해수의 수온이 나오잖아. 네, 그래, 해수의 수온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수 수온의 결정 요인이 있어요. 자, 표층 수온이야, 표층. 해수 수온 중에서도 표층의 수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태양 복사 네,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바다는 따뜻하지? 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도. 자,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우면은 차갑지? 해수도. 네, 적도 쪽은 따뜻하겠지? 네, 그거야, 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 등이죠, 계절. 자, 우리나라도 역시 여름이 겨울보다 온도가 더 높잖아, 해수 온도가. 네, 그래. 그게 바로 이 표층해수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알겠니? 네, 자, 두 번째 표층해수의 특징이 있어. 자, 표층해수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요. 자,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존재할 수 있냐면 0도씨부터 자, 30도 정도로 분포하거든. 네, 적당하게 이런 온도를 유지해요. 그리고 대체로 해수의 표층 수온은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게 네, 적도야. 알겠니?
네. 그러면 적도와 나란하게 수온이 위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아, 알겠니? 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잘하세요. 낮아진다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해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네. 다를 수 있어요. 자, 고위도에도 난류가 흘러 따뜻한 물이 흐르면 따뜻하겠지? 네. 그래서 해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달라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역시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용승도 우리가 또 다 배우게 돼요. 용승은 지하가 아니라 바다 깊이 있던 물이 솟아오르는 걸 용승이라 하거든. 네. 그리고 네 번째. 자, 얘네는 수온의 열적도는 네. 자,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자, 북반구 5도로 수온의 열적도가 치우친다는 말이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북반구 5도 정도야. 가장 높은 곳이 이게 열적도예요. 그럼. 북반구 5도 부근이다라는 뜻이거든. 자, 이 음, 이유가 뭐냐면 자,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에요. 수륙 분포의 차.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반구에 대륙이 더 많아요. 커다란 대륙들이 주로 북반구에 많이 위치하거든. 근데 네. 자, 땅하고 물하고 여름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 빵이요. 그치, 땅이지. 우리가 네. 어디를 가보면 되냐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봐. 모래는 됐다 뜨겁지. 네. 근데 발바닥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사람들 뭐 그냥 서 있기도 힘들잖아. 근데 네. 물속으로 바다 물속으로 가면 시원하죠. 네. 그러면 뜨거운 대륙 주변으로 흐르는 물은 더 빨리 데워지겠지. 그쵸. 땅이 뜨거우니까 더 빨리 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그 네. 다음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있지. 네. 대륙 중심이 대륙 네. 연안이 더 크다 이렇게 해양의 중심. 자, 해양 중심보다 더 크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연안, 즉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은 네. 겨울하고 여름에 온도 차이가 커. 근데 네. 대양의 중심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 차이가 작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거든.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해보자. 0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여기가 플러스 5라고 할 때, 네. 자, 수온이 여기서 제일 높아요, 이렇게. 이게 수온에 대한 그래프. 자, 여기를 열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적도. 알겠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층연수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 그래프들을 볼 거야.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분포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가 수심, 여기가 수온인데, 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자, 요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불러. 혼합층. 그리고 여기를 오, 수온약층 또는 약층이라고도 부르고, 이쪽을 심해층.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요 혼합층부터 설명을 또 외워야 되겠지? 네, 그래, 외워야 돼. 지금 있지. 좋아요. 선생님도 뭐 보고하는 거 하나도 없어. 네,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칠판에다 그냥 쓰면서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외워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쉽지. 어, 그렇게 외워야 돼. 자, 1번 봐봐. 혼합층. 혼합층. 말에서 찾아봐봐. 말. 혼합돼서 만들어진 거지. 네, 그럼 누가 혼합했겠어? 육수? 어? 육수? 아닌데. 누가 혼합했다고요? 아니. 네가 가서 막 그, 손으로 휘 저었냐? 아니요? 그래, 누군가가 어, 휘 저었을 거 아니야. 네, 누가? 바람? 그렇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생긴 층이에요. 자, 그러면 주아야, 네, 바람이 셀수록 어떨까? 반 세트로 5개. 그게 아니네. 두꺼워요. 혼합층을 만든 게 바람이니까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자,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판단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온약층이에요. 네, 자, 이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적게 들어와. 그러니까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지. 네. 그러면 아래는 찬물, 위에는 더운 물. 자, 섞일까 안 섞일까? 연직운동이 섞이잖아요. 매우 안정한 층이 되죠. 자, 우리 대기에서도 배웠잖아. 찬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냐, 아래로 가려고 하냐? 위로요. 아니, 아래요. 어? 어? 더운 공기가 위로. 그쵸, 성공률 위로 가요. 그래. 여기 봐. 그러면 더운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아래에 있어. 네. 잘 아, 안 움직이려고 튀기네. 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움직여요. 매우 안정해. 그래서 연직 운동이 거의 없어요. 연직 운동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연직 운동이 없으니까 위아래 섞이지 않겠지?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연중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의 똑같아. 네, 자, 이것을 우리는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로 세 개 층으로 나눴을 때 그 층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있지.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보자. 잘 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이게 A라고 하고, 네, 자, 요게 B라고 해보자. 이렇게 내려서 요게 B라고 해보자. 자, 이럴 경우 A하고 B 중에 약층, 수온 약층 발달은 어디가 더 발달돼 있니? 이? 수온 약층은 A가 B보다 발달한 네. 거예요. 자, 음, A는 요만큼 깊이 동안에 수온이 엄청나게 내려갔지. 네,
요만큼 깊이 동안에. 그런데 얘는 이만큼 깊이 동안에 수온이 내려갔죠. 네. 그러면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변한 건 A지. 네. 그러니까 A의 수온 약층이 B보다 더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온도가 더 나요? 수온이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낮아졌잖아. 아, 그게 수온 약층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발달된 거지. 됐나요? 네. 자, 위도에 따른 수온 연직분포를 살펴볼 거야. 자, 위도에 따라 수온 연직분포를 보면 역시 수심, 수온, A, B, C. 자, A는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적도축이야. 왜 저위도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수온이 가장 높지요. 네. 가장 높고 바람이 약하네. 불합층이 두껍지 않죠? 네. 약하구나.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B가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봐봐. 혼합층이 훨씬 두껍지? 네. 바람이 강하구나.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잖아. 바람이 세게 분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C를 봐봐. C는, 자, 이렇게 되죠. 스트레스밖에 안 나. 고緯도죠, 고緯도. 층상 구조가 없죠? 네. 표면에 있는 물이 되게 차가워.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위도별 해수 층상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적도 플러스 30, 플러스 90, 북극이야. 여기가 남극이고, 그다음 네. 여기가 마이너스 네. 30, 플러스 30일 때, 자, 요게 혼합층이고요. 요 맨 위가. 네. 그다음 이렇게 된 게 이게 수온 약층이고요. 네. 여기가 심해층이에요. 자, 여기 봐봐. 심해층 봐봐.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물이나 요 밑에 있는 물이나 직접 연결돼 있지. 네. 그래. 북극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심해층의 물이 표층에 있는 물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표층의 물이 그만큼 차갑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연결된 일이 차갑잖아요. 표층의 물이 심해층에 있는 물처럼 온도가 낮아. 아, 그래서 여기 봐. 고緯도 요 그림 봐봐. 요 그림은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이나 온도가 거의 똑같지 않아? 어디요? 여기 4번 여기 왼쪽 그래프. 이요? 아, 요 두 점을 비교하면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의 물이나 똑같잖아. 네. 그래. 이게 해수의 수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음, 됐니? 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제, 자, 중간고사의 마지막 부분. 해수의 밀도죠. 네. 해수의 밀도. 자, 첫 번째. 해수의 밀도는
자, 첫 번째, 얼마로 결정이 되냐면, 자, 얘는 있지? 네, 1.022에서부터 네. 1.027 정도까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분포를 해요. 또는 미리리터. 자, 그랬을 때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해수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요. 자, 근데 잘 알아둬야 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해수 온도야. 자, 해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수온이요. 수온이에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어떻다고요? 커요. 밀도가 높다, 크다. 또는 염분이 높을수록, 너무 욕실수록 크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크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자.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압이 높을수록. 그래서 바닷물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밀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크다. 아, 자, 이게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 그래프 아까 그래프 배웠지. 네, 그러면 그래프 잘 봐.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지. 자, 우리 해수 수온의 열적도 배웠었니? 네. 해수 수온의 열적도는 몇 도로 치우친다 그랬어? 북반구 5도요. 그렇지. 여기가 적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자, 책의 그림은 선생님 그림하고 반대로 그려져 있어. 좌우가. 잘 봐. 여기가 플러스 5, 북반구 5도인데. 자, 이게 수온이죠, 수온. 네, 이게 수온의 그래프였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수온은 밀도와 정반대 분포로 나타나겠지. 네, 그쵸. 반비례하네. 그러면 수온에 따라 밀도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아. 잘 봐. 여기서 중요한 점이야. 이렇게 되지 않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밀도는 이렇게 돼요. 이게 밀도야. 그러면 북반구에서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요게 중요한 거지. 네, 자, 북반구에서 보니까 어때?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져야 되는데, 수온 낮아지는데 밀도도 작아지지.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북반구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이 돼요. 네.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돼? 전분이 나가, 낮아지죠? 네,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작아질 거 아니야. 염분이 높아야 밀도가 크다 그랬는데. 네. 그래, 그거예요, 그거. 같이,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잘 봐. 또 이런 그래프 배웠지?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수심인데 네,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무슨 그래프라 그랬어? 이게 수온의 그래프였니? 네. 자, 수온과 반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어, 이렇게 그려지지. 네, 밀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됐어? 네. 그럼 끝난 거야. 우리 밀도도. 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자, 열 염분도라 그래서 네, 열 염분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S도라고 불러요. 자, TS도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을 염분과 그 다음에 세로축을 수온. 자, 염분과 수온에 대한 밀도 그래프예요. 음, 자, 이거를 우리는 TS도 열 염분도라고 불러. 그래서 열 염분도는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자, X축은 뭐라고요? 염분 같아요. 이게 염분이에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염분이 높아져. 자, 위로 갈수록 수온도 높아져요.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뜻이겠지? 네,
그리고 여기에 선이 이런 선이 나오거든. 네, 자, 요 선들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중학생.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등밀도선. 요게 중, 등밀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등밀도선은 뭐야? 밀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지? 네, 자, 여기에 있는 점이 이렇게 갈수록 1번, 요렇게 갈수록 2번. 자, P점이야, P점. P점에서 1번은 밀도가 증가하죠? 네. 무엇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부분이 높아져서요. 염분이 증가함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2번은 이거는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야? 수온이 낮아져서요.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는구나.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랬을 때 잘 보자. A, B, 자, A와 B를 같은 양으로 혼합했어.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되네요. 밀도는 변한다잉. 어, 자, 왜 변하는지 선생님 여기다 이거 봐봐. A의 염분은 여기, B의 염분은 여기. 이거의 절반 정도는 여기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온, 절반 정도는 여기겠죠. 어, 네. 자, 저 밀도선이 A와 B 선에서 벗어나지. 아, 이해돼, 안 네, 돼? 되죠. 자, 꼭 알아야 돼. 등밀도선, 즉 밀도가 같은 두 해수, 온도가 다르고 염분이 다른 두 해수를 같은 양씩 섞었다 그래서 밀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아, 같이 알고 하도 밀도가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